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편의 영화 같다는 말로도 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가수 구준엽 씨와 대만 배우 서희원 씨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저희가 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따라가 볼 텐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유명인의 연애사를 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내를 잃고 1년 넘게 매일 묘지를 찾는 한 남자의 현재 모습에서 시작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까 하는 점일 거예요. 아,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넘어서 뭐랄까 시간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려는 사랑의 본질, 또 깊은 상실을 마주한 사람이 기억을 지켜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시작부터가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 14kg이나 체중이 줄었다는 한 남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아내가 잠든 묘지를 찾아온다는 거. 저녁이 될 때까지 그 곁을 지킨다고 하는데 대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현재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럼 먼저 그 현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구준엽 씨가 아내 서희원 씨가 잠든 대만 진바오산 묘원에서 매일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목격자들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하루도 안 걸은데요. 아침 일찍 와서 해질 때까지.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묘비를 정성껏 닦고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가져다 놓고 아, 심지어 태블릿 PC로 아내가 생전에 출연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네. 이게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를 넘어선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별 후에 고인과의 유대를 의식적으로 이어나가는 걸 지속적 유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속적 유대요? 네, 예전에는 슬픔을 극복하고 고인을 완전히 떠나보내야 건강하다고 봤는데 요즘은 관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고인을 삶의 일부로 계속 안고 가는 방식도 건강한 애도의 한 형태로 보는 거죠. 그의 행동은 과거에 갇힌 게 아니라 사랑을 방식을 함께 사는 것에서 함께 기억하는 것으로 바꾼 것에 가까워 보여요. 아, 함께 기억하는 것으로.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의 행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서희원 씨 일주기 때 공개된 동상 이야기였어요. 아, 그 동상이요? 네. 보통 유명한 조각가한테 맡길 법도 한데 구준엽 씨가 1년 동안 묘지에서 매일 그린 아내의 초상화 수백 장, 이걸 바탕으로 직접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 동상의 모습이 그가 기억하고 싶은 아내의 이미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맞아요. 소녀처럼 두 손을 모으고 평온하게 미소 짓는 모습. 아마 그가 기억하는 아내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현재로 불거우는 의식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옆 묘비에는 Remember Together Forev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함께 영원히 기억해. 네. 근데 이게 그냥 추모 문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한번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두 사람이 재회한 뒤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몸에 같이 새겼던 커플 타투 문구였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비극성을 극대화해요. 살아있을 때 서로의 살결에 새겼던 그 뜨거운 약속이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비석에 새겨진 유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아, 살아 숨쉬던 사랑의 증표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재의 증거가 된 현실. 그 대비가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 비석에 새겨진 약속을 생각하니까 20년 만에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의 시작이 얼마나 기적 같았는지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모든 게 20년 동안 지우지 않은 전화번호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사실 요즘 시대엔 믿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2년 전 번호도 기억 못하는데 저도요. 20년이라니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20년 동안 번호를 간직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상징이죠. 모든 것이 쉽게 생성되고 삭제되는 디지털 시대에 전화번호 하나를 지우지 못했다는 건 그 인연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구준엽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서희원 씨 역시 20년간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해요. 양쪽 모두에게 무의식적인 기다림,
혹은 미련의 끈이 남아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2021년에 서희연 씨 이혼 소식을 듣고 구준엽 씨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기적처럼 연결이 된 거죠. 네. 근데 재회 과정은 더 영화 같아요. 당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국경이 막혔을 때? 네,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매일 영상통화로만 사랑을 키워갔대요. 20년 만에 목소리 듣고 얼굴 본 건데 화면으로만 봐야 했다니 얼마나 애탔을까요? 바로 그 애틋함이 상상도 못할 결정을 이끌어내죠. 맞아요. 구준엽 씨가 어느 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내가 대만에 갈 수 있대. 와, 어떻게 보면 정말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서희원 씨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결혼해. 세상에. 그렇게 두 사람은 20년 만에 얼굴 한 번 못 본 상태에서 영상통화로 프로포즈하고 각자 나라에서 혼인신고부터 한 거예요. 오직 만나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네. 현대의 모든 연애 공식을 파괴하는 결정이죠. 근데 이 지점에서 청취자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게 20년의 세월이 만든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만든 조급함이었을까요? 둘 다 아니었을까요? 저도 둘 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오직 만남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네요. 사랑의 본질이 결국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혼식, 집, 돈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다 뛰어넘고 일단 만나자가 전부였던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대체 이 두 사람은 왜 20년 전에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했다면 말이에요. 자료는 1998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클론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구준엽 씨가 대만에서 서희원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죠.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당시 아이돌 스타의 연애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랬겠죠. 팬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소속사의 반대가 엄청났죠? 공개 연애는 인기에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요. 결국 주변의 거센 압박과 팀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구준엽 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킬 힘이 없어서 헤어진 거죠. 서로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는 사실. 이게 두 사람의 사랑을 미반성으로 남겨둔 거군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미결 과제로 남은 거예요. 미결 과제요? 네, unfinished business. 완전히 끝맺지 못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속에 남아 영향을 주거든요. 아마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이 첫사랑이 아련하고 애틋한 미결 과제로 남아있었을 거고 그게 재회의 가장 큰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에 20년 동안 서희원 씨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자료는 기록하고 있어요. 네. 2011년에 중국의 재벌 2세와 결혼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고 전해져요. 남편을 위해 오랜 신념이었던 채식주의를 포기해야 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외모에 대한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해요. 베이징의 심한 스모그 때문에 건강도 크게 나빠졌고요. 더 충격적인 주장들도 있죠. 네. 그녀의 친구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남편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고 심지어 임신 중에 폭행을 당해서 유산을 겪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와. 물론 이 부분은 한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기록들은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10년간 침묵하다가 2021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네. 이 어두운 시간을 알고 나니까 구준엽 씨와의 재회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녀가 겪었다고 전해지는 고통의 시간은 구준엽 씨와의 재회를 구원과 회복의 서사로 만들어요. 구원과 회복. 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20년 전의 첫사랑을 통해 비로소 안식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빛나 보이는 거고요. 그 짧은 행복이 그녀의 힘겨웠던 긴 세월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대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정말 꿈 같은 3년을 보내요. 화려한 데이트가 아니었어요. 구준엽 씨가 매일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함께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 행복은 일상성에 기반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일상성이요? 네, 특별한 이벤트가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 산책, 대화 같은 지극히 평범한 행위들이 주는 안정과 충만함이었죠. 아, 이전의 상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이 평화로운 세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세계를 잃은 현재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과거 한 방송에서 구준엽 씨가 했던 다짐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들으니 더 가슴 아프게 들려요. 어떤 말이었죠?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랑을 표현하다 죽겠다. 흰머리가 된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해하던 모습이었는데 그 행복이 너무나 짧았죠. 네. 자료는 그 행복 위에 어떻게 끝을 맺게 되었는지 그 비극의 과정을 상세히 전합니다. 2024년 1월 말 설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요. 네. 사실 서현 씨는 여행 전부터 기침을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아이들과의 약속과 추억을 위해 여행을 강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요. 심한 기침과 천식 증상으로 병원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입원 권유는 받지 못했고요. 다른 병원에선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해외에서의 복잡한 절차나 언어 문제 때문이었는지 혹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바로 이 선택들이 비극적인 만약에라는 가정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죠. 결국 2월 1일 밤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2월 2일 새벽에야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네.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성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48세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일본으로 향한 구준엽 씨는 결국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키지 못했어요. 자료에 담긴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통곡하면서 마지막 작별 키스를 나눴다고 해요. 어떡해요? 며칠 뒤 SNS에 남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는 글은 그의 슬픔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20년을 기다려 겨우 3년의 행복을 누렸는데 그 끝이 이렇게 허망한 이별이라니.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따라와 보니까 구준엽 씨가 매일 묘지를 찾는 행동이 다시 보이네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건 단순히 과거를 애도하고 슬퍼하는 걸 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 새겼던 영원이라는 약속, Remember Together Forever를 지금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아내와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대화하던 그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을 장소만 묘지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의 매일은 슬픔의 반복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인 셈이에요. 네. 이 기록은 결국 사랑과 헌신, 그리고 기억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가? 그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나의 현재와 일상으로 가져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행동하는 한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약속을 단 하나의 매일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 행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